안녕하세요. CMOS 아날로그 직접회로를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기초적인 내용을 몇 차례에 나눠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더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력관리 직접회로 온라인 강좌나 나자뷰 수책을 이용한 CMOS 아날로그 직접회로 설계 과정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채널을 살펴보시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메일을 주시면 제가 팔로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영상으로 주파수 응답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파수 응답을 다루면서 그게 중요한 개념인 폴 컨셉을 공부해 보도록 하지요. 간단한 회로가 있습니다. 이 회로에 입력을 인가해서 캐패시터 양단에 걸린 전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입력 신호의 주기가 변함에 따라서 캐패시터 양단에 걸린 전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주파수 응답이라고 표현하고 영어로는 frequency response라고 표현을 합니다.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회로망에서 배웠는데요. 이 캐패시터의 AC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냐면 S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사인 웨이브가 들어가면 S 대신에 J 오메가 C분의 1이 되죠. J 오메가 C는 다시 헤르츠로 바꾸면 2파이 FC 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캐패시터는 신호가 증가하면 신호의 주파수 증가함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감소를 하지요. 자, 그러면 입력 신호의 주파수가 변하면 출력, 캐패시터 양단에 걸린 출력 전압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요, 캐패시터의 임피던스가 프리퀀시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입력대 출력을 보내는 것을 전달함수라고 표현합니다. 전달함수라고 그러고요. 영어로는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표현합니다. 트랜스포 펑션이라고 표현을 하죠. 입력이 변했을 때 출력이 어떻게 변하냐는 거죠. 그러면 임피던스 디바이더죠. 저항의 임피던스는 R입니다. 플러스 캐패시터 임피던스 1 오브 SC예요. 그다음에 캐패 양상 걸리니까 1 오브 SC 하면 됩니다. 전달함수 구하면 1 디바이드 바이 1 플러스 SC가 되는데 우리가 입력에 사인 웨이브 신호를 집어넣으면 S 대신에 J 오메가 얘는 오메가는 라디안 퍼 세크예요. 한 1초 동안에 몇 라디안을 갖느냐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걸로 헤르츠로 1초 동안에 몇 사이클이 돌았냐 표현하면 오메가를 2파이 F로 표현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사인 웨이브가 들어가면 그 S 대신에 J 2파이 F를 집어넣으면 되죠. 자, 이게 간단한 RC 회로의 입력대 출력의 리스폰스를 표현하는 겁니다. 입력신의 프리퀀시를 변화시켜서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기인 매그니티드 리스폰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페이즈 리스폰스가 있습니다. 페이즈는 위상인데 얘는 시간과 관련돼 있죠. 얼마나 지연이 되느냐 시간에 관련돼 있고 얘는 크기에 관련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기는 절대값을 취하면 되죠. 절대값을 취하면 이런 리스폰스를 갖습니다. 이제 타임을 보면 여기는 분자항은 1이고 이 분모항이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 얘가 어떻게 되면 아크 탄젠트 2파이 RF RC입니다. 그죠? 2파이 FRC예요. 근데 분자항이 있으니까 이런 마이너스 붙여야죠. 그래서 타임, 페이스 리스폰스 이렇게 됩니다. 자, 얘 두 가지 리스폰스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시죠. 프리퀀시가 낮으면 다시 말하면 여기가 RC가 우리는 타임 컨스턴트라고 표현을 해요. 이 타임 컨스턴트 분의 1이 오메가인데요. 프리퀀시입니다. 이 오메가인데 이건 여기서는 RC분의 1이죠. 이 RC분의 1은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이 R과 C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의 밴드위스가 됩니다. 즉 게인이 3dB, 마이너스 3dB 떨어지는 점이에요. 파워로 보면 2분의 1 떨어지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전달함수를 가지고 F가 1 over RC라고 가정하면 이게 1이죠. 요게 이게 2파이, 그러니까 이게 1이에요. 그러면 스퀘어 루트 2분의 1이죠. 이게 마이너스 3dB입니다. 마이너스 3dB예요. 26호 1 over 2를 치면 마이너스 3dB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F 이꼬로
2파이 RC분의 1이 이 시스템의 밴드위스라고 표현합니다. 즉 게인이 마이너스 3dB 되는 포인트예요. 자, 프리퀀시 계속 증가하면 이제 어떻게 되면 이 앰플리튜드 크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프리퀀시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즉 다시 말해 프리퀀시가 10배 변했다고 가정하면요. K는 10분의 1이 돼요. 그죠? 요걸 dB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20dB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20dB per decade 10배니까 여기 10배예요. 마이너스 20dB per decade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영어로 표현하면 놀로프 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면 얘는 그림을 그리면 대략 보면 주파수가 낮을 때는 캐패시터 임피던스가 무한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대로 입력이 출력으로 전달됩니다. 개인 1이에요. 1이니까 얘는 제로 dB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주파수가 F 이꼬로 2파이 R C분의 1이 될 때 얘가 마이너스 3dB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슬롭은 마이너스 20dB 퍼 데케이드 이렇게 떨어져요. 폴 하나가 그렇게 기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즈를 보면요. 페이즈를 보면 요거죠. 페이즈를 보면 프리퀀시가 낮으면 요게 안 보일 거니까 페이지가 1이니까 딜레이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프리퀀시가 증가함에 따라서 캐패시턴스가 딜레이 역할을 하죠. 그래서 맥시멈 얼마 어디까지 딜레이 있습니까? 마이너스 90도죠. J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90도죠. 예, 그래서 F가 2파이 RC 즉 그 밴디스 폴점이 만나면 프리퀀시가 폴점이 만나면 1 플러스 1 제휴예요. 요거의 각도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5도예요. 예, 그래서 45도가 됩니다. 프리퀀시 계속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뭐가 안 보이냐면 1이 안 보여요. 그죠? 네글리지블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커지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면 마이너스 J분의 1의 각도는요 마이너스 90도예요. 즉 폴은 그 만났을 때 마이너스 45도 시트하면 프리퀀시 폴 시트하면 마이너스 45도 그다음에 프리퀀시 굉장히 폴 프리퀀시가 증가하면 마이너스 90도까지 기여를 합니다. 이렇게 폴은 말이에요. 이런 분모항 요 분모항이죠. 전달함수의 분모항. 요 분모항을 이 분모항이 이 시스템의 특성을 좌우한다 해서 특성 방정식이에요. 영어로는 characteristic function인데 이 분모항이 제로되는 이 것들을 이 시스템의 폴이라고 표현합니다. 극점이라고 그래요. 얘는 한국말은 극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폴은 프리퀀시에 따라서 시그널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감소할까요? 시그널의 프리퀀시에 감소함에 따라 이 캐패시터가 저항이 있는 에너지를 그라운드로 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 이게 출력이죠. 여기 출력의 에너지가 줄기 때문에 프리퀀시가 줄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캐패시터가 폴을 만드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또 캐패시터하고 패럴로 되어 있는 그 저항이 있으면 다 폴이 됩니다. 캐패에 따라서 에너지가 프리퀀시 따라서 션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라운드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폴은 어떻게 되면 폴 하나당 폴 시트하면 페이즈는 페이스 시프트는 마이너스 45도. 그다음에 폴 하나가 프리퀀시가 계속 증가하면 마이너스 90도를 기여를 합니다. 그 페이스 시프트는 한 사이클이 360도예요. 그죠? 요게 한 주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360도하고 주기 얘는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페이스 시프트 한다. 그러면 타임이 지연된다. 타임 딜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폴은 표현한 거죠. 프리퀀시 증가했다면서 폴 하나는 마이너스 20dB per decade로 프리퀀시 증가함에 따라서 개인이 감소하는 데 기여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증폭기를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증폭기는 액티브 소자인 트랜스터를 사용을 합니다. 엠모스의 경우에는 게이트가 있고요. 드레인이 있고요. 소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바이스에 DC를 인가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 보면 게이트 소스 간에 VGS가 있고요. 그 다음에 VDS가 있을 거고 IDS 커런트가 있을 겁니다. 자, 이 DC를 결정해 주는 것을 바이어싱 한다고 합니다. 바이어스를 잡아줘야 돼요. 어디다 답하면 세츄에이션 영역에 바이어스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트랜스터 특성 목록을 보면 X축이 VDS고 Y축이 IDS 드레인 소스 간의 커런트라고 그러면
게이소스 전압을 인가를 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이게 VGS고요. 이 전압이 VGS 높아지는 쪽이죠. VGS 낮으면 전류가 거의 안 흐르게 됩니다. 스레셜드 이하로 흐르면 이제 서브스레셜드 영역이 되고 전류가 아주 적게 흐릅니다. 리키지 정도로 흘러요. 자, 우리는 이 중에서 이런 구간에 트랜스트의 동작점을 잡아야 됩니다. 이쪽이 어디냐면 세츄에이션이고 여기가 모스펫이 트라이얼 리전에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바이어스 잡으면 안 되고요. 요 세츄에이션에게 바이어스를 잡아야 됩니다. 자, 그걸 동작점을 찾는데 다시 한번 그림을 다른 모양으로 그려보면 X축이 VGS가 되겠습니다. Y축이 IDS 트레인 소스가 전류인데 VGS 전압 인가를 해서 적은 경우는 전류가 거의 안 흘려서 서브스레셜 대응이 되고 일정 기간 되면 채널이 형성돼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문턱 전압 VTH라고 표현하죠. 스트레스홀드 전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동작점을 잡으면 여기에 VGS가 되고 Y축은 IDS 커런트가 될 겁니다. 여기에 이제 동작점의 신호를 인가를 하면 드레인 소스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자, 이 흐르는 거 다시 말하면 액티브 도자는 기본적으로 비선형입니다. non-linear device예요. 그런데 스몰 시그널을 한다는 것은 이걸 선형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즉 선형으로 근사화한다는 거죠. 자, 스몰 시그널이면 액티브 소자 즉 non-linear device를 리니어라이제이션, 즉 선형화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디서 하느냐? 동작점 부근에서 선형화합니다. DC를 잡아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VGS-DC에다가 스몰 시간을 인가를 하면 VDS 전압이 이렇게 변합니다. DS가 되겠죠? GS가 아니고. 그리고 IDS 이 전류도 변하게 됩니다. 여기에 라지 시그널 오퍼레이팅 포인트 스몰 시간인데 그냥 VGS가 변하면 IDS가 변하는데 그 매개치를 어떻게 하면 GM이라고 표현하고 요거를 GM이라고 표현합니다. VGS에 비례하는 전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여기 DC 커런트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컨트롤되면 전류가 IDS는 기본적으로 approximately 2분의 1에 mobility COX times W over L에 VGS-VTH 스퀘어가 되겠습니다. 모빌리티는 M무스인 거는 일렉트론 모빌리티고 이거는 단위 게이트 면적당 캐패시턴스고 디바이스의 위스고 디바이스의 랭스가 되겠습니다. VGS 전압을 인가하면 드레인 소스에 전류가 흐르는데 스퀘어로로 흐르는 거죠. 얘는 그래서 스퀘어 로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이 단순한 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VGS를 신호를 인가하면 IDS 전류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선형이죠. 스퀘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선형화해서 동작적 선형화해서 어떻게 하면 IDS 커런트는 입력인 VGS에 따라 변하는데 그 비례 상수를 GM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트랜스 컨덕턴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GM의 정의는 데피니션은 VGS가 변하면 IDS가 얼마나 변하느냐 이겁니다. 이거를 스몰 시그널 파라미터인데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입력 전압에 DC에다가 VGS에다가 전류를 이렇게 전압을 이렇게 인가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VGS 플러스 어떻게 되나요? 스몰 시그널인 VGS가 됩니다. 이 점은 그렇죠? VGS에다가 VGS가 돼요. 그러면 여기 커런트는요? IDS 커런트에다가 IGS가 흐르는데 IDS죠? DS가 흐르는데 이 IDS는 GM 타임스 VGS라는 거죠. 그럼 요 전압 드롭이 VD에서 전압 드롭이 변하죠? 요 전류 흐르는 게 전압 드롭이니까 VDD 마이너스 RD에다가 전류 흐르는 게 IDS 흐르고 그다음에 스몰 신 IGS가 흐르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면 VDD 마이너스 RT에
IDS 이게 DC예요. 지금 그러면 아웃풋 그런 아웃풋이 여기 DC 전압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RD의 IDS가 돼요. 자, 근데 IDS는 어떻게 된다고요? GM 타임스 하니까 여기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나요? 입력이 증가하면 출력 IDS 커런트 증가해서 요 전압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요 출력 전압은 줄게 돼요. 마이너스 시프팅이라지 이렇게 네거티브 시프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은 뒤집혀요. 180도로. 그죠? 그래서 180도 아웃 오브 페이스라고 합니다. 아웃 오브 페이스. 아웃 오브 페이스라고 불러요. 180도에 180도. 즉 다시 말하면 반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는 겁니다. DC 반전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스몰 시그널 크기는 RT에다가 GM의 VGS 이게 출력 스몰 시그널입니다. 마이너스 붙어 있죠? 그래서 입력과 출력 DC 게인은 마이너스 RD 타임스 GM이에요. 이제 마이너스는 입력과 출력 위상이 180도 틀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얘를 이제 입력의 DC가 아닌 프리퀀시 성분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신호를 인가했을 경우에 출력은 어떻게 되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임피던스가 이제 저항만 보이는 게 아니고 캐패시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캐패시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퀀시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2파이 f c로 줄어요.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증가하면 에너지가 캐패시터 임피던스가 오르게 되면 캐패시터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개인이 준다고요, 크기가. 그리고 캐패시터가, 캐패시터만 보면 마이너스 90도 페이스 시프팅이 시키기 때문에 캐패시터가 저항과 저하면 프리퀀시 증가에 따라서 페이스 시프팅을 시킵니다. 걔가 이제 입력과 출력의 전달함수의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달함수를 AV라고 표현하고 입력과 출력의 전달함수 보면 GM에다가 그죠? GM의 입력 전압이 변했을 때 동작점에서 스몰 시그널 전압이 변했을 때 드레인 소스의 전류 만드는 게 GM이라고 했어요. 거기다가 변화량에다가 전류 변화량에다가 뭘 곱하면 될까요? 임피던스를 곱하면 출력이 되고 출력 전압이 되겠죠. 그죠?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는 페이시프트가 일어났더라고.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얘를 보시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입력에 사인 웨이브를 집어넣으면 S는 어떻게 되면 J 오메가를 대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헤르츠로 되면 J 2파이 F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한 게 이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이렇게 되는데요. 얘의 특성을 보면 마이너스는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 때문에 즉 게이트에다가 입력을 인가를 하고 출력을 드레인에서 뽑았을 때 페이시프트 180도 일어나는 게 마이너스고요. 그다음에 DC 게인 캐패시터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캐패시터가 오프됐을 때 그 프리퀀시 때 게인은 GM 타임스 RD가 됩니다. 그리고 프리퀀시가 증가하면서 캐패시터가 이제 전체 전달함수에 영향을 미치면 그 영향이 요 분모항이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모항을 제로로 놓는 게 이 시스템의 특성을 저하는 특성 방정식이 되고 그 근이 제로 되는 게 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폴이 하나네요. 그렇죠? 아웃풋 로드에서 R과 C의 조합에 의해서 발생되는 폴이 하나가 있겠습니다. 자, 얘는 아까 그 RC 패시브 네트워크와 비슷한 형태가 되죠. 단 개인이 일보다 크다는 게 GMRD가 있다는 것 외에는 그다음에 페이지가 시프트 됐다는 것 외에는 동일합니다. 원폴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보시면 프리퀀시가 F 이꼬로 1 디바이드 바이 2파이 타임스 RD. RD는 타임 컨스턴트라고 했어요. 출력 노드에서 타임 컨스턴트입니다. 이게 3D 밴드위스라고 했습니다. 이 프리퀀시가 낮으면 이게 1이 안 보이니까 개인은 GMRD의 매그니튜드예요. dB 취하면 이걸 dB 취하면 돼요. 그리고 프리퀀시가 밴드위스를 만나면 여기는 마이너스 3dB 떨어집니다. DC 게인에 마이너스 3dB 떨어져요. 그래서 프리퀀시가 폴 프리퀀시 이상 지나면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20dB per 데케이드로 노을 오프합니다. 요게 이제 캐패시터 때문에 페이즈도 시프팅되고 게인도 줄게 됩니다. 프리퀀시 증가하면. 그럼 페이즈 한번 보죠. 페이즈는 타임 딜레이와 같죠. 페이즈는 어떻게 되면 DC에서 180도 틀어지고요. 그 다음에 프리퀀시가 폴 프리퀀시에 만나면 이게 45도를 기하니까
180도에서 45도면 225도. 그 다음에 프리퀀시 더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맥스 270도까지 틀어진다고요. 즉 마이너스 180도에 DC 마이너스 180도에서 프리퀀시 계속 증가하면 270도까지 틀어집니다. 이게 타임 딜레이죠. 왜냐하면 한 사이클은 360도라고요. 한 주기가 360도죠. 그래서 주기는 시간이고 그다음에 페이즈 360도고 주기를 우리가 관련해서 시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입력 신호의 프리퀀시를 변화해서 출력 리스폰스를 보는 게 프리퀀시 응답, 프리퀀시 리스폰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 프리퀀시 리스폰스의 타임 컨스턴트가 폴 하나일 때는 밴드위스를 결정한다고 그랬고 그 밴드위스가 응답 속도의 타임 도메인에서 응답 속도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기 처음에 폴리 디차드에서 V 아웃 T0가 제로일 때가 제로라고 가정했으면 폴리 방정에서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차지를 한다고 해서 최종 차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최종 차이는 V 인의 매그니튜드 차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타임 컨스트가 어떻게 되면 타워가 RC라고 그랬고요. 그 타워분의 1이 밴드위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RC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다가 타임 도메인에서 유닛 스텝 방식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이런 집어넣고요. T0에서 제로에다가 인풋을 V인으로 집어넣기를 원합니다. 이걸 수학식으로 표현하면요. Vin 타임스 유닛 스텝 방식에게 V의 T 함수입니다. 그죠? 이렇게 집어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웃풋이 리스폰스를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웃풋 신호는 입력 타임스 트랜스 펑션이죠. 그죠? 근데 얘 입력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어떻게 됩니까? V인 디바이드 바이 S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에요. 자,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타임 도인을 보려면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야 됩니다. S분의 1은 어떻게 돼요? 타임 도인 표현은 이렇게 됩니다. 유닛 스텝 방식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S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은 어떻게 되냐면 e to the 마이너스 플러스 알파 t의 ut가 타임 도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표현하면 얘는 이렇게 타임 도메인을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보도록 하죠. 예를 보면 우리가 T0에서는 exponential 함수가 제로가 되죠. 그래서 좀 1이 되죠. 1이 되죠? 예, 1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1은 제로니까 폴리 디scharge 돼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무한대 흐르면 즉 시간이 굉장히 크게 흐르면 여기에요. 익스포넨셜 함수 거의 제로의 어프로치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웃풋은 V인이 됩니다. 그래서 폴리 방진에서 시간이 걸리면 V인이 되는 거죠. 그 타임 컨스턴트 RC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프리퀀시 리스폰스의 밴드위스하고 그다음에 그 밴드위스가 타임 스텝에서 입력이 인가됐을 때 출력이 반응하는 속도하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밴드위스는 타워분의 1이라고 했어요. 즉 타워가 RC인데 RC가 크면 그죠? RC가 굉장히 크면 프리퀀시는 낮아집니다. 이렇게 낮아져요. RC가 작으면 밴디스가 이렇게 증가를 해요. 요게 3D 밴디스가 여기 점선의 3D 밴디스 여기 3D 밴디스죠. 그때의 타임 디너프면 밴디스를 보면 입력이 이렇게 인스텝 방식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입력 따라가죠. 굉장히 입력 빨리 따라가는 거고 밴드에서 낮으면 입력 따라가는 응답 속도가 늦어지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타우가 크면 밴드위스가 줄죠. 예, 밴드위스 줍니다. 그러면 밴드위스 줄으면 입력이 인가됐을 때 출력이 반응하는 속도가 늦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폴은 시간의 주파수에 따라서 게인을 시그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즈는 폴이 딱 만드는 데는 마이너스 45도를 기여를 하고요. 폴보다 프리퀀시가 높아지면 마이너스 90도까지 폴 하나당 이렇게 기여를 합니다. 타임 쪽, 페이스 쪽에는요. 개인은 폴 프리퀀시 만나면 개인이 마이너스 3dB 떨어지고 그 이후로 지나면 폴 하나는 마이너스 20dB per decade 길기로 기여를 합니다. 자, 다음에는 폴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은 어디서 생기냐면 캐패시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캐패시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는 그 조금 더 앰플 가지고
폴 개념을 확장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